학점은행제 알아볼수록 복잡하시죠? 나에게 필요한 과정은 어떤 건지, 언제 등록할 수 있는 건지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 상담부터 받으라는 글이 대다수라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점은행제 시작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하는 핵심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려는 초보자 분들이더라도 오늘 영상 시청하시면 학습 방향까지 금방 잡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학점은행제를 실수 없이 진행하려면 학업 계획부터 정확히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 보니 나에게 맞는 학업 계획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학점은행제가 왜 필요한지 그 목적부터 스스로 알고 계셔야겠죠? 학점은행제는 단순 학위 취득, 대학 및 대학원 진학,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이유로 찾아주시는데요. 그 이유를 쫓다 보면 가장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지름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학습에 대한 목적이 뚜렷해야 하는 이유는 학위 과정만 보더라도 2년제 전문학사, 4년제 학사학위, 그리고 또 그 안에서의 전공도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기준이 확실하게 잡혀있지 않다면 목표 학위와 희망 전공에 맞춰 플랜을 세우는 건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나는 전공 상관없이 빠르게 학력 개선하는 게 우선이에요 하는 분들이라면 온라인 위주로 진행 가능한 경영학이나 혹은 전적대가 있을 경우에는 출신 학과에 맞춰 진행할 수 있고요. 저는 전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는데 IT 쪽으로 이직하기 위한 관련 학과 학위가 필요해요 하는 분들은 당연히 출신 학과 그대로 학위 연계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전공에 맞춰서 진행해야 할 거예요. 이렇게 학은제가 나에게 왜 필요한지에 따라 플랜은 천차만별이니 학습을 시작하는 목적부터 정확히 알고 넘어가셔야 해요. 물론 학습의 방향을 잡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혼자 진행하려고 하는 게 아닌 저와 같은 담당자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학점은행제로 내가 어떤 과정을 진행할지 방향이 잡혔다면 이제 나의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학점은행제는 학습자분들의 최종 학력과 보유 학점에 따라 같은 과정을 진행하더라도 전체적인 플랜이나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있거나 소지 중인 자격증이 있다면 꼭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하는 건데요. 참고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의 경우 F만 아니면 모두 끌어올 수 있으니 한 학기라도 들은 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전적대 이수학점을 원하는 과정에 맞춰서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성적증명서 준비해서 문의 주시면 빠르게 확인 도와드릴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조금 더 뚜렷하게 플랜을 잡아보기 위해 필요한 학습기간에 대해서도 말해볼 텐데요. 학점은행제를 찾으시는 분들 대다수가 쉽고 빠르게 준비하길 희망하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기간이라도 잡아두시는 게 좋아요. 보통 고등학교 졸업자 기준으로 2년제 전문학사는 1년, 4년제 학사학위는 2년에서 2년 반 정도인데요. 이것도 기존에 보유학점이 있는 상황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면 자격증이나 독학사 병행이 필수인 코스거든요. 그런데 만약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진행해도 상관없는 분들이라면 굳이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병행할 필요는 없겠죠? 이런 식으로 각자의 니즈에 맞춰 진행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목표 기간도 전체적인 걸 고려해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온라인 강의 개강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학점은행제도 대학처럼 1학기와 2학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보면 1학기는 3월, 2학기는 9월 기준으로 시작하는 거에 익숙하실 거예요. 하지만 학점은행제에서의 학기 구분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3월, 9월 기준으로 학기가 넘어가는 건 맞지만 이는 수업을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아마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그래서 개강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학은제 1학기는 11월 말부터 12월 1, 2, 3, 4, 5월 중순까지이고요. 2학기는 그럼 5월 말부터 6, 7, 8, 9, 10, 11월 중순까지 기준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렇다 보니 지금 영상을 올라가는 시점부터도 아직
2024년이지만 25년도 1학기 개강반으로 모집 중인 겁니다. 보통 교육원 수강 신청에 들어가면 몇 학기 몇 기수라고 명시가 되어 있을 텐데요. 뒤에 붙은 기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내가 수강 신청하게 되는 개강반이 몇 학기에 해당되는 건지는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만약 이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작한다면 연간이수 제한이 초과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주세요. 자, 이렇게 학점은행제 시작 전에 알아둬야 하는 내용까지 익히고 얼추 학업 계획이 잡혔다면 학점 이수 방법도 놓쳐선 안 될 텐데요. 그럼 나에게 필요한 학점을 어떤 방법으로 채워갈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학은제 과정 중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점 이수 방법은 총 4가지입니다. 수업, 자격증, 독학사, 전적대 이렇게인데요. 온라인 강의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수업은 한 과목당 3학점씩 인정되고 한 학기는 15주 과정이에요. 그리고 학기 중엔 출석뿐만 아니라 중간, 기말고사, 토론, 과제와 같은 학사 일정도 있는데요. 강의 수강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연간이수 제한이에요. 한 학기에 최대 8과목, 1년에 최대 14과목까지만 채울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몰아서 그 이상을 듣더라도 학점 인정은 모두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기간 단축 목적으로 자격증과 독학사 시험도 많은 분들이 병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자격증 먼저 설명드릴 텐데요. 자격증도 학위 종류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개수 제한이 있어요. 전문학사는 최대 2개, 학사학위는 최대 3개까지인데요. 학점 인정 자격증 목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띄워드리는 영상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는 독학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독학사는 학점은행제와 같은 학위취득 제도인데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누어져 있고 1단계는 과목당 4학점씩, 2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과목당 5학점씩 인정이 돼요. 그래서 독학사를 통해선 최대 20에서 30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독학사 병행할 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면 이건 과목에 대한 시험을 보고 이수하게 되는 과정인 만큼 전적대나 학은제 수업과의 중복 과목이에요. 만약 중복 과목이 생긴다면 모두 학점 활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독학사를 병행하게 된다면 당연히 과목 선정이 중요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전적대가 있는데요. 이건 앞의 내용에서도 잠깐 언급한 만큼 간단히 내용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전적대라는 건 전에 다니던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말하고 보통 전문대 졸업자나 대학 자퇴, 재적생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재학 중엔 당연히 끌어올 수 없고요. 2년제 졸업자는 최대 80학점, 3년제 졸업자는 최대 120학점, 그리고 4년제 졸업자는 전적대 활용이 불가능해서 대졸 학력이라는 것만 인정받고 시작할 수 있어요. 물론 4년제 졸업자인 분들이라면 전적대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은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대졸 학력인 분들의 경우 학위 과정을 진행할 때 타전공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따로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은행제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학점을 얻을 수 있는 만큼 혼자 시작하기엔 당연히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도 자체가 까다롭진 않은 만큼 기본 목표 설정만 뚜렷하게 해두시더라도 나머지 과정에 있어선 금방 방향성을 잡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혹시 영상을 참고해봤지만 혼자 준비하기엔 복잡해 보여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저 말고 아래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